살기 좋은 남양주에 살고 있는 이찬원인데 사실 오늘 여기 와보니까 그렇게 살기 좋은 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5시 반에 이렇게 레비를 해보니까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6시 출발하면 여기 7시 30분 전에 그냥 충분히 여유있게 좀 가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좀 이렇게 쿵쿵거리다가 6시에 5시 반에 출발을 하고 6시에 동안 30분 사이에 1시간이 그냥 2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참 남양주가 제가 살면서 참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 라이딩 할 때 좋고 또 조금만 나가면 북한강이고 또 제가 강남에 사무실 있지만 거리도 그렇게 얼마 안 걸리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시간 이렇게 걸린 가운데서 오는데 항상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김동철 대표님하고 어떤 그 약속도 있었지만 또 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제가 나름대로 열정도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제 어떤 믿음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서 여기 나온 거라고 생각을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열정이 있어서 이곳에 오는 게 아니라 또 저희 어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가 저에게 있었기에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뜻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플랫폼이라고 말씀 많이 나오십니다. 저도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선교사님을 후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가운데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저희 교회가 130년 전 교회라 보니까 선교사님 1대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종로에 미가에 있는 민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대한민국 수교자문교회에서 어머니 교회라고 거의 승동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개척이 130년 전에 개척이 됐지만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빚진 것을 선교사님의 도우자고 그래서 많은 이렇게 선교 활동을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선교사님이 12월 달만 되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도 해주고 통회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 주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그게 그 선교 보고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 그게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를 보여드려야 되고 또 교회에서 그걸 받으려면은 그 형편을 되면은 선거고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러니까 정말 전적으로 그 선교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교사님 성내에 들어가 보면은 해외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 또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런 그 표현이 좀 가지는 선교사님이 제대로 성교에 열연하는 게 아니라 이 재정 문제 때문에 뭘 거기 합선하면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선교사 지원을 좀 플랫폼이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제가 또 비즈니스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저도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을 지원해주는 저희 일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지원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몇 개를 제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그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김용수 대표님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네. 어떤 부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두 번째 오게 됐고요. 저는 지금 제 일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회계 파트 중에서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회계 세무 하면은 아시겠지만 98%가 그냥 100명 중에서 95명 이상은 그냥 기장하고 이런 세금의 절서 이런 부분인데 오늘 개인적으로 크게는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세무조사를 기업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 세무조사를 대응을 해주고 세무조사에 대한 어떤 그 일을 쭉 하면서 좀 더 요즘 핫 이슈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좀그 환급하는 문제 이런 부분 그래서 그걸 조세 특례법이라고 하는데 조세 특례법에 의해서 내가 세금을 냈든 안 냈든 결손이 생겼든 뭐 어떻든 세금에 관계없이 원래는 조세특례법이 세금에 관련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세특례법을 보면은 세금에 관계없는 조세특례법이 이 말이 좀 쉽게 이해 안 가시겠지만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은 정말 세금하고 관계없는 근데 내가 세금도 안 냈는데 국가에서 뭐 매덕을 받고 이건 정말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러는데 어쨌든 조세특례법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세액을 공제해주고 또 소득을 공제해주고 세액을 또 감면해주고 이런 어떤 그 법을 모아둔 게 조세특례법, 조특법이라는데 이 조특법이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 5년 동안에 조세특례법이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큰 조항만 271가지가 조항이 바뀌었어요. 5년 동안에요. 5년 동안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1,500가지 정도의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1,500가지 시행령을 기장하는 세무사, 아니면 외감한 회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바뀐 것에서 이걸 사실은 이걸 알고는 있지만 이걸 그 일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틈새 전략을 해서 저희들이 그만 뭐 이렇게 구멍가게부터 해서 한 명 있는 뭐 최소한 종업원이 한 명 있는 것부터 해서 또 뭐 수천 명 있는 그런 대기업부터 저희 조세특례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받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그동안에는 서류를 갖고 이렇게 세무조정 계산서라든지 원천징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회사에서 분석을 해보고 그럼 일주일 있다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어느 조세특례법 271가지에서 1,500가지 중에서 어떤 조항에서 되는지 찾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찾아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환급이 뭐 100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이걸 이제 경정청구라는 단어를 했어요. 근데 재작년에 경정청구에서 9,750억이 나왔어요. 한 기업에 그 9,750억입니다. 만 원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나온 데도 있고요. 그게 이제 코레일이에요. 코레일. 코레일에서 그 용산역 그 역사 문제 때문에 잘못된 그 어떤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변경청구를 했는데 물론 저희 회계법인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컨소시엄에서 했는데 9,75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았고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요즘 뭐 조그만 그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 계시는데 직원 한 명 두고 그래서 지난 2달 전에 제가 경영청구를 우리 권사님이 운영하신 그 세탁소를 제가 하도 그렇다 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70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9,700억하고 70만 원 비교가 안 되지만 그 원리는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그 찾는 거는. 그런데 또 저희들이 한국에서 어쩌면 세계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환급금을 받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AI로. 그
알고리즘을 저희들이 해서 그래서 이제는 서류가 필요 없고요. 서류가 필요 없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냥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핸드폰에다가 그냥 바로 그냥 어플은 아니고요. 저희들 플랫폼으로 해서 AI를 해서 바로 본인 인증을 간편 인증만 하면은 1, 2분 안에 그냥 바로 환급금이 100억이든 뭐 몇십만이든 1, 2분 만에 바로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인증하시는 방법이 그냥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PC에서 그것만 있으면은 그중에 공인인증서 중에 일반 금융인증서 말고 그 세금을 낼 때 우리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 세금용 계산서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컴퓨터에서 노트북에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더 빨리 나옵니다. 법인은 뭐 그냥 그래서 뭐 어쨌든 3분 안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국에서 또는 세계에서 최초로 이 플랫폼에서 저희들이 한 달에 이게 환급 받는 게 1,000억입니다. 매월 1,000억씩 저희들이 이렇게 환급 받고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오후 3시에 1조 되는 대기업에 가서 제가 거기에서 좀 분석을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 시스템이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또 저희들이 회계법인이 전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한 30개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주위에서 이런 쉽게 말해서 영업사원들 같은 사람들이 와서 회계법인 말고 이걸 갖고 와서 조회하면 바로 나옵니다. 인터넷에는 아니면 핸드폰에 3.3이 어떻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런 걸 좀 저희 나중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설명해 드리기 좀 조심해 줄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들이 올해 6월 달에 소비자 대상도 받고 전국에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의 세무 회계 환급금 플랫폼에서는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 무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지금 하고 있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오자마자 처음 왔는데 말씀하시게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날. 근데 사실 지난주 수요일날 제 차가 이렇게 수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마침 그 얘기 듣고 이번 주에 제가 공업사에 이렇게 소개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한번 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어느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끝나고 제 차를 그래서 이제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서 그냥 맡기고 그리고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맡겨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한번 제 업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콜라보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지향하는 아까 목적이 똑같으니까 같이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시너지가 있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